자, 55페이지 4번 시행 방법과 시행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방법은 아주 단순하니까 암기해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사 평소에 했듯이 기, 수, 환, 관, 혼용. 기 그러면 기반 정비는 시행자고 건축계랑 소유자가 한다. 수용, 전부 일부 수용하고 우선 공급한다. 환지로 주는 방법, 관리 처분하는 방법, 그리고 섞어서는 혼용 방법이 있고, 재개발은 관환 그러죠. 관리 처분 환지. 재건축은 관리처분, 도시항은 관리처분 환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반적 정비는 시행자, 건축계량은 소유자, 가로주택은 관. 이게 단순 암기입니다. 암기해야 되고. 자,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인데 시행자도 암기지 이해는 아닙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1번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장호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시행해 갈 수 있다. 단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동의 필요가 없이 시장호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한다.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장호수, 주택공사 등만 합니다. 민간이 안 됩니다. 2번 재개발은 조합이 하든가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의 정원자와 공동할 수 있고, 재건축은 조합이 하든가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은 주택공사 등하고는 공동이 되는데 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 정원자 민간하고는 공동이 안 됩니다. 그 주의해야 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이 하든가 소유자 하든가, 이건 소유자를 조심해야 되고,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이나 소유자가 하든가 또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 건설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 정원자 공동 가능하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시장호수가 직접 하든가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하게 할 수 있고, 가로정비사업은 조합이 하든가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 건축주택공사 등 그 대령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그런 게 대령입니다. 그자하고도 공동할 수 있다. 그 부분도 시행자 암기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면 예외는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만 예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만 예외.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시행해 갈 수 있다. 그 사유가 1번부터 8번까지 쫙 있는데 사유를 중요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시장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을 놓고 2번 사업 대행은 잘하면 지문 하나 나올 줄 몰라요. 이거는 소유자 조합에 하다가 중단되면, 소유자 조합에 하다 중단돼서 목적 달성이 안 되면 시장호수가 직접 해주든가 직접 대신해 주든가 시장호수가 지정개발자 주택공사를 지정해서 사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업 대행 제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을 남겨야 되고, 조합이 할 때는 조합설을 인가받고, 도시환경 정비에서 소유자 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받고, 시장은 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가로유택 제외. 그럼 반대표라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시장수 주택공사 등이 한다 그러면 시행자 지정 고시하고 주민대표가 추천한다 할 시공자 선정이 된다. 시기라 시기. 언제 하냐?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받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소유자가 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받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시장, 주택공사 등이 할 때는 시행자 지정 고시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1번 문제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 기반시설 설치는 시행자가고 주택 개량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5가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그래야지. X. 2번 재건축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공급 방법에 의한다. 재건축은 그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의한다가 O. 3번 재개발은 환지 방식이 한다. X. 관리 처분도 있으니까 의한다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관리 처분도 있어요. 4번 주거환경 관리 처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죠. X. 5번 가로유택 정비는 환지 방식 할 수 있다. 없다죠. X. 6번 주거환경 관리는 수용과 환지 혼용할 수 있다. 혼용은 저기 주거환경 개선밖에 안 돼요. X. 7번 토지등 소유자가 주택 재개발 시행할 때 반드시 조합 설립해야 된다. 옵니까 했습니까? 오.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할 때는 반드시 조합 만든다. 오입니다. 오. 소유자는 못 해요. 조합 만들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가 되고.
8번 재개발 사업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없이 시장으로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8가지나 있습니다. 있다. 9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시장으로서가 주택공사 등과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게 동의 받으려면 똑바로 받든가. 똑바로 받는 게 얼마입니까? 소유자 3분의 세입자 과반 이런 똑바로 받든가. 천재재벌 긴급 그럼 받지 말든가. 하여튼 동의받은 제대로 받든가. 그것도 시장군수가 직접 하든가 아니면 주택공사를 지정을 해야지. 자기네들 그 공동 안 돼요. 완전 엉터리. 10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 등록사업자 공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재건축은 민간하고 공동 안 돼. 11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있다. 5가 되죠. 12. 시장으로서는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주택공사 등은 하여금 당해 조합 소유자를 대신해서 정비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사업 대행 제도입니다. 있습니다. 13.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받은 조합청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시공사 선정 시기 잡으라고 시비. 조합은 언제? 조합 설립 인가고 사업시행 인가가 아니고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가 할 때 그때는 사업시행 인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조합이 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 소유자가 할 때는 그때는 사업시행 인가. 시기 잡아야 돼 시기. 테마 5번 조합입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자 1번 추진입니다. 추진 첫 번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해서 시장으로서 승인받아야 된다. 두 번째 가로혜택 정비사업은 추진을 구성하지 않는다. 세 번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소 선정할 수 있는데 비리 방지에서 경쟁 입찰. 네 번째 추진을 구성에 동의한다는 조합 설립 동의안을 본다. 단 조합 설립인가 신청자는 치료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이 조합 설립인가 신청자는 창립형에 해줘야 된다. 답 나올 수 있는 부분만 뭐 답 나올 수 있는 것만. 자, 첫 번째 이 추진위원회는 글자가 추진위원회 5개니까 5인 이상. 하나 만들고 빨리 만든다. 과반수 동의. 그래서 시장으로서 승인. 추진위원회 안 만든 게 뭡니까? 가로혜택 정비사업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추진위원회 안 만든 거예요.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수 있는데 비리 방지에서 입찰 방식이고 추진위 구성에 동의했으면 조합설립에 자동 동의안을 보는데 조합설립 인가 신청된 동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된 창립청 해야 되고 추진위가 업무와 관련된 내용,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전부 다 포괄 승계해야 되고 조합 설립인데 조합 설립은 뭐만 암기하면 돼요? 조합 설립은 재건축이 주택 단지죠. 재건축 주택 단지 그러면 동 그러면 얼마고요? 동 3분의 2, 2분의 1 무조건 숫자 많은 게 소유자고 작은 게 면적이요. 전체 얼마고요? 4분의 3, 4분의 3 뒤에 두 개 위로 보내면 뭐가 되고 재개발 도시환. 재개발 도시환경은 4분의 3, 2분의 1 밑에 앞에 두 개 빼면 뭐가 돼요? 주택단지 밖이죠. 주택단지 밖의 재건축은 4분의 3, 3분의 1 가로주택 정비세 얼마라고? 10분의 8 플러스 3분의 2라고 10분의 8을 제가 모의고사에다 얼마나 넣었다고? 5분의 4로 내니까 다소 넣는다고 10분의 8은 5분의 4로 바뀔 수 있다. 준비하고 가야 돼요. 10분의 8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5분의 4 x 이러지 말고 10분의 8은 5분의 4입니다. 10분의 8은 5분의 4예요. 원래 법 개정할 때 이러고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실수입니다. 실수. 원래 10분의 9 3분의 1인데 얘를 개정하면서 이러고 개정한 게 이게 잘못됐다고 이러고 왔어야지 5분의 4로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5분의 4 이러고 물을 수가 있다는 얘기. 2번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방법입니다. 재개발 도시환경 가로질 때 무조건 한 명입니다. 1인. 그랬죠? 혼자서 토지를 100개 가져도 한 명.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에 있으면 더해가지고 한 명. 100명이 땅 하나 가져도 한 명. 재건축도 똑같아요. 무조건 한 명. 혼자서 단독 10개, 공동을 100개 가져도 한 명. 100명이 단독 하나, 공동 하나 가져도 한 명. 무조건 한 명. 3번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건물 취득한 자는 그대로 동의항을 봅니다. 항상 동의항을 보고 항상 뭐뭐 신청되는 동의 처리하면 그만이에요.
자, 4번. 등본이나 대장의 소유자를 등재할 당시 민증번호가 없고 그때 주소가 지금 주소가 다르고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들은 소유자 수에서 제외하고. 5번 국공유지는 관리청을 소유를 본다. 5번이 출제 안 됐으니까 신경 쓰고 국공유지는 관리청을 소유자로 봅니다. 6번 동의할 때는 동의서 양식이죠. 서면 동의 동의서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첫 번째 지장 그리고 자필 서면 신분증 4번. 근데 해외 거주하거나 법인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한다. 동의 처리할 때는 똑같아요. 서명 동의. 동의할 때는 동의서면 처리할 때는 철회서에다 지장, 자필 서면, 신분증 4번. 그거 처리할 때는 내용 증명을 보내라 그래요. 쟤 또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이제 7번. 동의에 따른 자 동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는 항상 신청 전에 처리하는데 처리는 항상 어디다 한다? 양쪽에다. 동의 상대방하고 시장수. 동의 상대방이 누구야 그럼? 나한테 동의서 받아간 게 상대방이야. 동의 상대방한테 나 동의 처리한다. 시장우수한테 처리한다. 시장우수는 처리한다는 그 통지서가 오면은 지체 없이 누구한테 달린다? 동의 상대방에게. 얘는 동의 처리했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그러면 내가 처리한 의사표시가 동의 상대방이 도착한 때가 빨랐냐? 시장우수가 통지한 때 빨랐냐? 둘 중에 빠른 날 효력 발생. 추진위원회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인데 얘도 암기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하여한다. 조합설비 인가 취소하여한다는데 이것은 1번이 똑같다는 것은 숫자가 똑같아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 조합설비에 동의한 자 똑같이 2분의 1 이상 3분의 2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이 해산 신청하면 전체 소유자 과반수가 해산 신청하면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하여야 한다. 조합설비인가 취소하여야 한다. 끝에가 중요하여야 한다. 정비 예정비역이 해제되고 정비계획 해제되면 뭐 할 거야? 사업 안 할 건데 이제 어쩐다?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해야 된다. 조합설비인가 취소하여야 한다. 이게 취소하고 고시할까요? 조합설비인가 취소했습니다. 그걸 굳이 시장구소가 알려줄 필요 있을까요? 그 작년 시험이죠. 고시해야 됩니까? 아, 상식이지. 알려는 줘야지. 고시는 해야 된다. 아, 그 정도가 기본 상식이지. 자, 4번 조합의 법인격입니다. 법인입니다. 공법상 비영리사단법인. 법인이니까 등기야 성립하고 정비사업조합 문구 쓰고 이 법의 규정 없으면 민법 사단법 규정을 따르고 조합원의 자격인데 정비사업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가로는 주의하고 재건축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조합으로 본다. 얘도 신경 쓰고 토지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익인공유에 속하면 더해가지고 1명. 토지 하나를 7명이 공동 소유하면 조합원 몇 명? 1명 이 얘기입니다. 수인의 토지금 소유자가 1세 되면 조합원은 1명. 조합설립 인가 후에 1인의 소유자부터 토지 건물을 양수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났다 수인됐다 그래봤자 1명 이 얘기입니다. 조합원의 지위양도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조합설립인가 양도 등의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면 취득한 자가 조합원이 된다. 마음대로 사고가 된다. 마음대로 사고가 되는데 단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그러면 금지가 돼요. 남들은 다 되는데 원래 재건축도 되는데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금지해서 2명은 봐줘. 누구누구 빼줘라. 상속과 이혼은 빼주고 그리고 이 4사람한테 사면 돼. 4사람. 얘한테 사면 되는 거. 얘한테. 얘가 누구냐? 양도자. 누가 팔았냐? 전부 다 다른 도시 이사 갔네. 전부 다 상속주 때 이사 갔네. 전부 다 해외이죠. 전부 다 2년 이상 해외주로 또는 경공매로 나온 거. 그런 걸 취득하면 조합원 질 얻어요. 그게 아닌 다른 사람한테 취득가 적발되면 지는 고사하고 현금 청산당하고 3년 3천 처벌받고. 자, 조합의 임원인데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 비리방지 기업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조합과 계약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임원은 또 다른 동네 또 다른 정비사 조합 임원직은 해서는 안 되고 결격사입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임원이 안 되는데 마법만 좀 신경 쓰여. 혹시 모르니까 도정법 위반해서 벌금 100 이상 형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다. 임원은 벌금 105년. 또 건축법 이러면 돼요. 도정법 위반으로 벌금 105년. 도정법 위반으로 벌금 105년.
결석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하는데 여기서는 퇴임 전에 한 행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하다고. 그 다음에 대의원입니다. 조합원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에 도의한다. 개인 점수. 개발법은 임의적 그랬죠. 개발법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수가 10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 도정법은 그냥 조합원수가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그 다음 2번 대의원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을 하되 10분의 1이 100명을 넘으면 10분의 1 범위 내에서 100명 이상으로 쉽게 말해서 조합원수가 5,000명 대의원은 몇 명? 몇에서 몇? 100에서 500 계산하지 말고 100에서 500 1000명 넘어가면 무조건 기본 100을 깔아주니까 4,000명이다 100에서 400 그럼 맞아요.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것도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건 안 돼요. 조합장은 얘가 대의원의 의장이니까 조합장은 무조건 대의원이요.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문제 1번입니다. 조합을 설립할 때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 운영 규정에 대한 과반을 조정받아 추진위 구성의 시정 승인. 7인은 저기 도시개발법 나오고 도정법 몇인? 5인 X. 2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 구성하란다? 아니요. 가로일대 정비사업 X. 3번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마디 하지. 할 수 있으니까 물어봤지. 할 수 있으니까 물어봤고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환경 얼마 동의?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뒤쪽 아니야 뒤쪽 4분의 3 2분의 1 틀렸죠. 5번 가로주택 소유자 5분의 4 면적 3분의 2 맞아요 틀려요. 이러고 나오면 판단하라니까 5분의 4가 뭐라고 10분의 8이라고 맞아요 5. 6번 시장군수 조합설립 인가 받은 사항 중 시장군수 조합설립 인가 받았답니다. 조합설립 인가 받았어요. 현금 청산으로 인해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면 조합원은 동의 없이 시장군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인가 받은 사람을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 받아야 되는데 인가 받은 사항 중에서 현금 청산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얘가 집 받기로 했는데 돈 중에 돈 현금 청산해 가지고 정가인 청을 받아 조합원이 변경되면 어쨌거나 변경이잖아요. 근데 그냥 변경이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잖아요. 이거는 뭐가 된다? 경미한 변경. 이런 경우는 변경 인가 받는다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요? 신고할 수 있다 이러면 맞는 말이고요. 변경 인가 받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고. 눈치채야 돼요. 경미한 변경이다. 7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하여튼 오늘 6번 같은 문제 엄청 많이 풀어봤어요. 이만큼 해도 눈치 못 채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개사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정도 했는데도 이게 경미한 변경에도 눈치를 못 채면 7번입니다. 7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계에 포함될 때 주택대가 아닌 지역에 토지건물 소유자 자꾸 5분의 4네. 5분의 4가 아니고 4분의 3 면적 3분의 2 틀렸죠. 8번 추진위에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날부터 토지건물 취득한다는 추진위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걸 본다. 동의는 생겨됩니다. 9번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 해산 신청할 때 시장수 설립인가 취소. 과반수가 해산 신청하면 취소 끝맺음 하이한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이한다. X네요. 10번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서 추진위 해산 신청하면 승인 취소된다. 너무 작네. 2분의 1 이하면 그냥 한 명이 해야 되는데 한 명이 가가지고 2분의 2 이하니까 한 명이 가서 해주세요. 무조건 해석하겠네? 말이 안 되지. 2분의 1에서 3분의 2 2분의 1에서 3분의 2 그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그래야죠. X입니다. 11번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세 인감점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런 말이죠. 동의할 때는 일단은 먼저 인감장 그리지 말고 지장, 자필 서명, 신분증 4번 얘가 맞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해외 거주하거나 법인인 경우 그런 말이 있으면 맞지만 그런 말이 없으니까 X입니다. 12번 국공인지에 대해서는 관리청을 토지 등 선정한다. 12번 알아놔요. 맞아요. 13번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받고 30일 내에 주된 서울시에 대등을 증가서를 등기하면 설립 인가받은 성립
아니 등기까지 잘했는데 등기야 성립이지 인가가 아니고 등기하면 성립한다. X. 4번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은 정비관의 토지등 소유자다.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은 그냥 정비관의 토지등 소유자 무조건 되는 거예요. 동의가 필요가 없으니까. 5. 15번 가로주택은 가로주택 안에 건축물 소유자는 동의업에 관계없이 조합이 된다? 안 되지. 재건축과 가로주택은 동의 한 자만. 넌 X. 16. 토지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권에서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처음 본다. 이는 5고. 17. 투기관리로 지정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정비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이원으로 양수한다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이원은 돼요. X죠. 18. 투기가지고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상속이네 상속 취득한 상속이 그냥 아니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자 하는 양도인에게 건물토지 양수한 조합이 될 수 있다. 5네요. 19. 임원은 같은 목적 정비사업은 다른 조합 임원증을 겸할 수 없다죠. X. 20. 임원이 결격세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해당돼 판명되면 당연퇴임이며 퇴임된 임원이 퇴임된 관여한 행위도 효력을 잃는다? 아니지. X. 효력 있지 않는다. X. 21.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은 대위원이 될 수 없다. X. 조합장은 대위원이 됩니다. 22.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 민법 재단법 그러지 말고 사람이 있으니까 민법 사단법인 X. 테마 6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가능성이 약간 떨어져 얘가. 자 일단은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듭니다. 사업계획서 만들고 사업계획서 동의서 첨부하는데 이 동의는 암기할 수 있는 사람 하라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혹시나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시장 군수도 할 수 있으니까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은 사업계획서 동의 안 받아요. 조합이 할 때는 그냥 조합원 동의 얼마가 없어요. 조합은 조합원 동의. 지정개발 때는 면적 50 이상과 소유자 과반 동의. 도시환경을 소유자가 할 때는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인가 신청하면 인가 신청받은 시장군수가 바로 인가 않고 14 이상 열람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인가할 때는 당연히 국토계획법, 개발법, 도정법은 도시계획하는 법이니까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하는데 정비계획이 아닌 재건축만큼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건축위원회 심의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도시계획위원회. 그건 당연한 얘기요. 근데 정비계획이 아닌데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 인가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입니다. 정비계에서 200m 내 교육실 있으면 교육관과 협의 좀 하고 인가하고 6번은 그런 데를 3번 났으니까 지문 하나 신경 쓰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지정개발자 할 때 사업비 일부 100분의 20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돌려줍니다. 이것은 떼먹는 게 아니요.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 인가고시는 누가 하냐? 시장군수가 한다. 또 툭하면 시도니까 시도가 아니면 시장군수가 하되 사업시행 인가가 있으면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등은 모두 받은 걸로 본다. 이쪽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2번 임시 수용실 설치에는 2주 대책인데 주거환경 재개발은 그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임시 수용실 사용하는 조치해야 된다. 주거환경 재개발은 하여야 한답니다. 주거환경 재개발은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사업 시행자는 임시 수용소가 필요할 때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그 밖에 개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을 할 수 있어도 일시 수용을 한대요. 일시 사용. 세 번째, 이때 국가나 지자체는 사용료 대부로 면제요. 국가나 지자체는 사용료 대부 면제. 공공단체나 개인이면 그 면제가 아니고 유상, 국가, 지자체는 무상. 그러면서 국가, 지자체는 사용 신청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물어보면 무조건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3자와 매매계약 체결했다 거절할 수 있다. 사용계획이 확정됐다 거절할 수 있다. 3자에게 사용하겠다 거절할 수 있다. 셋 중에 하나 써놓고 거절할 수 셋 중에 하나 써놓고 그래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고 무조건 거절할 수 있다.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니까 암기 모두 괜찮으니까 국가 지자체는 거절할 수 있냐 없냐 무조건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러면 정비사업이 6가지가 있는데 국민주택 채권 매입 안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그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렇게 암기하면 되고 뭐 부동산 등기할 때 소유권 보제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 안 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구역을 지정하면 2종 일반주가 되는데 수용 방식을 하면 3종 일반주가 됩니다.
단 개발 제한구역은 그러하지 않는다고. 문제 1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 시행을 할 때 사업 시행 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부행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도에게 제출하고 사업 시행인가. 툭하면 이게 나오는데 왜 시도냐? 누구한테 가지? 시장 군수한테. 시장 군수한테. X. 2번 정비 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을 할 때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전에 사업 시행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3분의 동의 받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3분의 그런 동의 놓고 자 토지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은 토지등 소유자가 하면 4분의 3입니다. 조합이 할 때는 그냥 조합은 동의인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가 할 때는 4분의 3. 암기할 수 있는 분들 해보고. 3번 시장우선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일 때 정비사업 100분의 50 예측에 이거 사업비 50% 내고 누가 하겠어? 아무도 안 하지. 사업비 50% 내면은 이거는 무슨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지정개발자가 할 때 얼마? 100분의 20 예측에 할 수 있다. 주거환경이 아니고 도시환경 100분의 50이 아니고 20 예측에 하야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세금도 틀렸고. 4번 시장은 사업시행 인가하고자 하거나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며칠 이상 서류 열람 14일 날짜 그건 좀 잡아야 돼. 14일. X. 5번 사업시행 인가가 있으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이 있는 걸 본다. 옛날 시험 문제입니다. 무조건 있다. 이쪽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있다고. 6번 사업시행자는 임시소유서 필요한 때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 토지를 일시 수용, 사용. 수용은 안 되지 뭐야지? 사용. X. 7번 국가는 사업시행자부터 임시소유서에 필요한 건축물 토지 사용권 받을 때 3자에게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거짓은 안 된다. 이런다니까. 이미 3자에게 사용허가 했으면은 거절할 수 있답니다. 있다. 7번 관리처분계 얘는 또 100%예요. 무조건 나와요. 자, 1번 분양신청입니다. 사업시행 1번 분양신청 동그라미 1, 2, 3, 4는 아주 중요가 아니고 5번이 아주 중요해요. 1번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60일 내 분양신청 기간 계략적인 분양가격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알린다. 60일 내. 2번 이때 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 그 사이에서 정해주고 관리점검 수립이 지장이 있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분양신청 기간 내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해야 되고 우편 방법으로 분양신청할 때는 분양신청 내 발송된 것임을 도달이 아니고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우편하고 현금청사이죠. 현금청사. 기업 분양신청 안 했다. 니은 했다가 처리한다. 디귿 관리청에 제외된 자. 그 자는 관리청 인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 잘 잡아요. 관리청 인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 현금청사를 해야 합니다. 그 5번은 분명히 이번 시험에 분명히 나온다 생각해야 됩니다. 개정되고 작년에 안 나왔어요. 관리처분계 작성인데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이 종료되면 관리처분 수립해서 누구인가 물어볼까? 시장우수인가? 변경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변경인가? 폐지인가? 이런 얘기인데 이게 또 경미한 변경이면 아니에요. 인가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처분계 내용이 몇 개 있다? 많다. 하나 툭 던지면 무조건 있다. 무조건 있다. 관리처분계 작성기죠. 1번 정전토지 건축물 면적 이용상 환경. 옛날에는 위치 지목 위치 면적 이용상 환경인데 위치가 빠졌으니까 지금은 위지면의 면 토수 리환의 리환 면적 이용상 환경 그 밖의 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두 번째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은 필요하면 증가하거나 감소해서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하고 3번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또 정비계획 지정된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고. 4번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가려면서 너무 작으면 보상 그냥 빼고 돈 주자죠. 건축물과 건물 있는 대지 공유지분 줄 수도 있고 토지 면적이 너무 작으면 좀 늘릴 수도 있고 빼버릴 수도 있고 입체한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요. 5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이 만료되는 날 암기 좀 하시고 6번 주택 공급 대원칙은 하나만 줍니다. 원칙. 혼자서 1, 2성 혼자서 주택 토지 100개 가져도 하나. B는 100명이 모여서 하나 가져도 하나. 이게 원칙입니다.
예외. 오늘은 니은이요. 올해는 예외가 중 예외. 예외 5개 쫙 나오는데 A. 2인 이상의 2인 이상의 하나의 토지를 공동 소유할 때 시도 조례에서 공급 방법을 따로 정했으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방법. B. 암기하자에는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화밀박 재건축, 근로자석소 기숙사 용도,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등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C를 보면서 시험 문제가 최대 몇 개 받을 수 있냐 그러면 하여튼 최대 몇 개 그러면 무조건 둘부터 출발하는 거. 둘부터 재개발 최대 몇 개? 2개부터 출발한다고. 무조건 둘부터. 그 C 때문에 정전토지 건물 가격 범위에서 정전주택 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그 중 하나는 60이야. 60 이하는 소유권 취득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종고시 다음 날이니까 이종고시 다음 날부터 3년 동안은 전매할선 안 됩니다. D. 네 번째, 가로혜택 정비 사업은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를 소유한 자는 정전토지 등 가격을 분양주택 최소 단위 규모로 나눈 값만큼 줄 수 있다고. 과 및 안 투기 과열지구 외 재건축은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과 및 안쪽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면 강남 생각. 강남은 과밀 억제권역이고 우리나라 투기 과열지구 있다 없다? 없다. 강남도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야. 몇 개까지 줄 수 있다? 3개까지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인데 얘도 신경 쓰면 개정됐으니까. 자, 가격평가는 정전 토지 등 그러니까 정전 토지 건물이 얼마짜리요? 또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 얼마짜리고 또 세입자의 손실보상액은 얼마입니까? 이런 얘기요. 그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간평업자 2인 이상의 평가한 산술평균가치인데 간평업자를 누가 데려오냐 이게 문제예요. 재개발 도시환경은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간평업자 2인 이상, 재건축과 가로주택은 시장군수가 하나, 조합이 하나, 그렇게 해서 2인 이상이요.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은 시장군수가 다 하는 게 2인 이상, 재건축 가로주택은 시장군수가 1인 이상, 조합에서 1인 이상. 그 다음 관리청을 변경하거나 중지하거나 폐지할 때 정전과 그 말은 정전 토지 건물하고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은 이거예요. 시행자와 조합은 전원 합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문 하나니까 기억해야 돼요. 관리청 변경 중지 폐지할 때 정전 토지 건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은 시행자하고 소유자 전원 합의로 산정할 수 있다. 그럼 밑에 박스를 주의하고 정전 토지 건축물은 언제 날짜로 가격 평가요? 물어보면 정전 토지 건축물은 사업시행 인가고실 그 날짜로 가격 평가돼. 사업시행 인가고시 전에 미리 철거되는 것들은 철거허가 받은 날 그 날짜로 가격 산정. 4번 분양 전 대지 건축물은 이거 단순한 지문이지만 아주 잘 나와요.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분양계획에서 처분 관리한다 그 말은 분양 처분한다 이 뜻이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 주의해가지고 관리처분계획 정하지 아니한 분양 처분은 무효입니다. 무효. 5번 중요하고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기존금을 철거한다. 그 원칙이 중요해요. 기존금을 언제 철거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근데 2번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중요는 아니요. 붕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든가 또는 폐공과 밀집으로 우범화될 우려가 있으면 토지건물 소유자 동의받고 시장군수 허가받아서 미리 철거할 수 있어요. 이거 미리 철거했다 하더라도 소유자 권리금에 영향을 줘서는 안 돼. 그 다음에 6번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5번에서 뭐가 시작돼요? 건물 철거가 시작되니까 그만 쓰고 나가야 돼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언제까지? 새 집 받을 때까지. 언제 새 집 받아요? 이전고시 다음 날.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전고시 1까지는 다음 날을 받는 거니까 이전고시 1까지는 정전토지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단서가 될 단서가. 다만 시행자 동의를 받았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예에서는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전 고시에 관한 사항인데 1, 2 쫙 보게 되면 답되는 것은 3번하고 6번이요. 나머지 애들은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이 지문이 함정이 있나 없나 알아야 돼요. 얘가 답대로 나온 건지 지문 5개 채우러 나온 건지 그 정도 판단 풀어야 돼요. 이게 1번부터 6번까지 쫙 나오면 3번하고 6번 답대로 나온 것들이고 나머지 애들은 지문 채우러 나오는 것이고
오지선다니까 5개는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3번 대지 건축물 분양받은 자는 이전 것이 다음 날 소유권 취득. 이건 확실히 적어놓고 이전 것이 다음 날.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언제 취득이요? 이전 것이 다음 날. 그 다음에 6번 이전 등기인데 아까 환지 등기는 환지점 공고하고 10살인데 이전 등기는 지체 없이. 이러니까 자꾸 비교시킨다고. 이전 등기는 지체 없이.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이전 등기했을 때까지 저당보다는 다른 등기는 할 수가 없다 그러고요. 청산금 소멸시효는 똑같아요. 다음 날. 5년은 5년인데 언제부터 그러면 다음 날부터. 항상 5년은 기본 상식이고 앞에 발표 언제부터 그러면 다음 날부터 5년이다. 1번입니다. 사업 시행되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는 날부터 90일 내 말도 안 되죠. 60일 내에 알립니다. 60일. 2번 대지 건물에 대한 분양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 내 시장 군수에게 분양 일정. 무슨 시장 군수 찾아가야 돼요? 사업 시행자 찾아가야지. 말이 안 되죠. 3번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일정 처리한 자 시험에 반드시 나요. 분양 신청 기간 만료부터 90일 현금 청산이 아니고 관리 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 90일만 암기하지 말고 관리 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 4번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는 분양 지행을 기초로 관리 처분을 수립해서 시도 인가가 아니고 시장 군수 인가고. 5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 중 관리처분계 변경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서 변경할 때 변경인가 받다 만다? 안 받죠. 경미한 변경이다. 눈치껏 경미한 변경이다. 6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 중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세의 단순 정정,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다. 단순 정정 변경인 경우 신고한다. 인가 안 받는다 이 얘기니까 O. 7번 관리처분계는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 추상에 포함되어 있다. 있는 것으로 보니까 O. 8번 관리처분은 기존 건물의 철거 예정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X. 있는 것으로 있다 없다니까 X. 9번 정전토지 건축물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는 날 기준평가.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아니고 암기하되어 사업시행 인가고실 사업시행 인가고실 X. 10번 관리처분 작성 시 너무 좁은 토지 건물이나 정비계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지. 해서는 안 된다고 현금 청산할 수 있다. 11번입니다.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 방지에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건축물의 일부와 건물의 대지 공유지분 교부할 수 있다. 이것은 가능해요. 입찰 할 수 있다고. 12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관리처분계 인가이 아니고 분양 신청기간 만료일. 분양 신청기간 만료일 암기 좀 해야 되고 X고. 13번 국가지자체 주택공사 등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하여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어디가 내가 공급할 수 있다는 있어도 하여야 한다는 없으니까 X. 14번 재개발 정전토지 건물 가격 범위 또는 정전주택 점유율 범위에서 2주택 공급할 수 있다. 있죠. 5번 가로주택 5주택이야? 아니요. 3주택이야. X고. 다가구를 소유한 데는 다가구 수만큼 이러면 안 되지. 다가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가구 정전토지 건물 가격 분양하는 가장 작은 평수 그 분양가 나눈 수만큼 줄 수 있다고. 16. 재개발 사업의 경우 1세대 5주택을 소유하면 5주택 공급의 원칙 1주택 주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하나가 원칙입니다. 17. 과밀 억제권에 해당하지 않는 재건축 개인이 5주택을 소유하면 5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있죠.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소유하지 아니한다.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면 말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요.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가 아닌 하더라도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은 5개 가지면 5개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5. 18번 재개발인의 개인이 5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수는 2주택이다.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가 아니다. 그러면 개인이니까 국가재주도 아니다. 재개발한다. 최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2개. 그럼 2개밖에 안 돼. 더 이상이 없어요. 19.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에서 처분 관리해야 된다. 당연하고. 5. 20. 재개발 사업에서 재산 관리평가할 때 감평업자 중 시장호수가 선정 계약한 감평업자 2인 이상의 평가기면 산술평균. 재개발과 도시환경은
시장건설가 선정 계약한 2인 이상 맞아요. 오히려 21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받고 개정금을 철거 아니요.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철거 X 22번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했을 때 사업시행자 동의받은 경우에도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정전 토지건물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러려면 시행자 동의 왜 받습니까? 받지 말아야지. 동의받았으니까 쓸 수 있다 그래야죠. 23.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경우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기간 대해서 민법, 주민법, 상인법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 안 한다. 5고 24. 시장선 중고인가 하기 전에도 완공된 건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대리인 제한의 기준 적합하면 입주자가 완공된 건물 사용할 것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시 사용 승인 5. 25번 대지 건물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에 소유권 취득이요 다음 날이요 고시 다음 날 X 26 대지 건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면 정전토지 건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등은 소유권 이전받은 대지 건물에 설정 등을 본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5. 함정 없어요. 27 취득하는 대지 건물 중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하는 대지 건물은 개발법 규정에 행해진 환지로 보고 보류지와 일반에 분양한 대지 건물은 개발법 규정에 의한 보류지 체류입니다. 이건 함정 있는 지문이 아니에요. 5. 28번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으면 등기를 갖다 촉탁 신청한다. 언제까지? 지체 없이 14일이니까 X 29 청산금 지급 또는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를 이전 고시 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부터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X 자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1번 용어입니다. 대지는 뭐 딱히 중요하진 않아요. 영어에서 건축 대수선이 있고 용도 변경이 있으니까 테마 1번에서 기본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대지는 딱히 중요하잖아요.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 하나의 대지입니다. 원칙은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하는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시험 문제가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정해졌죠? 그 기억이죠, 기억. 합병이 불가능할 때. 왜 불가능 따지 말고 지번 설정적, 도면축적, 집안이 연속되지 않아. 이건 의미가 없어요. 합병이 불가능할 때 불가능한 부분 합한 토지인데 포인트는 소유자가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아야 된다. 그거를 봐야 돼요. 소유자는 같으나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다르다. 그러면 안 돼요. 소유자가 다르고 소유권이 같다.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소유자도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도 같을 때 그때는 하나의 대지를 볼 수 있다. 그거하고 하나 더 있죠.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합칠권을 조건, 니은이죠.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합칠권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토지도 하나의 대지로 보는데 가로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유권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랬을 때만. 그 두 개만 주의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디귿은 뭐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만 가지고도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돼. 그런 경우도 있다. 2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개념도 또 딱히 중요하지 않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 과, 기둥이 있는가? 지붕, 과, 벽이 있는가? 왜 과를 진하게 했냐? 옛날에 인하 그러고 한번 나왔네. 인하가 아니고 과,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그리고 그에 딸린 시설 대문 담장도 같이 건축물이고 두 번째 지하 또는 고가의 공개물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지하나 고가 자체는 건축물이 아니지만 거기에 설치하는 그런 것들은 건축물이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박스는 중요하니까 암기하고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 안 한다. 잘 나와요. 문, 철, 고, 컨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지정문화재, 가정문화재 두 번째 철도 관련시설 철도궤도 선로부 자리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 위 가려지는 병시설 철도 개선 사업용 급수급의 급탄시설 플랫폼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한 창고 얘는 지문이 좀 길어요.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한 공장 용도에 쓰는 대지를 쓰면서 이동이 쉬운 것이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만 건축법 적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4번은 지문이 너무 길어서 아직까지 써본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문, 철, 고, 컨 암기해야 돼요.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 안 한다.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 넘어가고 그런 거 문제 풀어야 돼요. 대수선은 9가지 쫙 깨야 되는데 좌우지간 대수선은 자 봅시다.
대수나 건축물의 기둥, 보호, 내력벽, 주계다 등의 구조, 외부형틀, 수선, 변경, 증선을 거쳐서 그 다음 주의해야 돼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부터 9번까지 내력벽 증설했제, 내력벽 면적 30 이상 손 변경, 기둥 증설했제 3개 이상 손 변경, 보호 증설했제 3개 이상 손 변경, 지문트 증설했제 3개 이상 손 변경, 방화벽, 방화벽, 바닥 또는 벽을 증설했제 수선 변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증설했제 수선 변경, 미관지관에서 외부 형태 담당 변경, 다가구주택 가구간 경계벽,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 증설했제 수선 변경, 외벽 마감대로 증설했제 외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그럼 이제 쫙 읽어봤더니 7번만 딱 빼버리면은 증설해체 수선 변경인데, 증설해체는 숫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수선이고, 수선 변경이 나오면 벽 면적은 얼마 이상이고, 내력벽 면적하고 외벽은 30 이상이고, 기둥, 보호, 지붕틀은 3개 이상이고, 방화나 계단이나 세대간 경계벽은 숫자가 없고, 좀 그런 걸 좀 눈여겨보고, 건축물 외부 형태 담장 변경이 대수선이냐 아니냐, 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미간지구에서 하면 대수선이고 미간지구 아니면 대수선이 아니고, 그런 부분만 주의하면 되고. 주요 구조 봅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호, 지붕들 주기다니까 반대, 비내력벽, 사익기둥, 지하층 바닥, 작은 보호, 차양, 옥외계단은 주요 구조가 아니다. 지하층 바닥에 옛날 간평에서 기초 그러고 한번 나와. 기초나 지하층 바닥 그 말이요. 밑으로 꺼질 일이 없으니까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지하층입니다. 바닥의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 바닥의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지하층은 층수산장대 제외하고 연면적에는 포함하고 용적률 제외한다. 연포탕, 연면적에 포함하고 용적률 제외. 지하층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자, 건축법 적용 지역에서 암기 좀 해야 됩니다. 도시 지구 단위 동읍 건축법의 모든 규정 다 씁니다. 도시 지구 단위 동읍 모든 규정 다 쓴다. 그러면 도시 지구 단위 동읍이 아닌 지역은 일부를 안 쓰는데, 도시 지구 단위 동읍이 아니면 뭡니까? 도시 지구 단위 동읍이 아니다 그럼 결론은 관농자 중에서 뭐가 아니고 지구 단위가 아니고 동읍이 아닌 문제가 이러고 나와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관농자에서 지구 단위에 속하지 않는 관농자면서 동읍이 아닐 때, 그럼 달리 표현하면 관농자인데 지구 단위도 아니다, 동읍도 아니다 그러면 니 남았어요. 니. 그런 데는 순수하게 보존 목적인 지역이니까, 이렇게 보존 목적이 완전 시골 이런 데는 도로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첫 번째 도로에 관한 4가지 통째로 쓰지 마라. 도로와 대지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 이게 전부 다 도로에 관한 개념이니까 쓰지 말고. 그런 동네는 방화지구 없습니다. 쓰지 말고. 그리고 대지 분할 제한도 안 씁니다. 그 부분 좀 잡아줘야 되고. 8번 용도 변경인데, 용도 분류 이것은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진한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온 것들이요. 근데 이게 단독, 공동 이 숫자는 마음 편하게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단독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다중, 중, 3층이야 330이야. 다가구 3계층이야 660이야 19세대 이야. 공동에는 아파트 연립 5세 기숙사인데 아파트 5계층 이상, 연립 4계층 이하이고 600주 초과, 다세대 4계층 이하이고 600주 이하. 이거는 건축법에서 안 나와요. 주택법 가서 나오든가 학개론 가서 나오든가 옛날에 중개 실무 가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독 공동은 반드시 나온다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읽어야 돼요. 일종 근생에서 자주 나오는 애들 소매점, 숫자는 절대 보지 말고 소매점, 그 다음에 의원, 그 다음에 관공서,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그것들이 주로 잘 나오고, 이중에서 잘 나온 게 일반일정 기원, 극장, 영화관, 중개사무소, 숫자는 절대 따지 말아요. 그리고 학원인데 자동차학원과 무드학원은 이종이 아니다. 자동차학원은 자동차 관련, 무드학원은 위락이고, 장의사 동물병원도 이종이 있고, 단란주점 이종이 있고, 안마실서, 노래음장, 다중생활실도 이종이다. 단란주점이 숫자 나오면 100%, 150 미만, 140, 100 이러고 나오지, 단란주점 200 이러고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의미가 없으니까 무조건 단란주점은 2종이 있다. 2종. 문화집회에서는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좀 신경 쓰고, 동물원, 식물원이 있고,
그리고 종교는 나온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판매는 시장, 도매든 소매든 시장. 그리고 터미널 그러면 운수인데 이 18번 보면 18번에 물류 터미널 이것만 알리면 돼요. 터미널, 사람을 운송하는 사람 운송, 여객 터미널, 철도 역사, 공항, 항만. 그러니까 화물 따지 말고 사람을 운송 수단이 운수다. 화물 운송 이것은 참고로 갖고. 그 다음에 간판이 병원 붙어 있으면 의료, 병원 붙어 있으면 의료, 의원은 일종건세, 동물병원은 이종건세. 그러면 구분하면 되고. 교육연구, 노이자, 수련, 수련은 유수 쓸 때 잡아놓고, 업무야는 오피스텔 주의하고, 숙박위락, 위락에서는 주점영업, 카지노, 무도학원 그것들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은 이것은 시험에 나와서 중요가 아니고 얘들은 운수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니들은 참고다 참고다. 위험물에는 주유소가 있고 자동차 관련 학원은 운전학원, 학원 이종근생인데 자동차 학원 이것은 자동차 관련. 동식물, 자연순환, 교정 이것들은 아직 한 번도 지금 안 나왔다 이런 얘기고. 관광회계에서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이 잘 나와요. 장례식장은 그냥 종합병원 지하에 딸린 것들, 의료시설에 부수되는 것은 너는 의료고, 나홀로 이것들은 그냥 장례식장. 28가지를 순서대로 자, 산, 전문, 영도, 근주, 기 해가지고 자 상위로 갈 때는 뭐고? 허가고, 하위로 갈 때는 신고인데 누구한테 한다고요?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그러면서 상위 시술군 허가, 하위는 신고, 특자시, 특자도, 시군군데 자 이렇게 허가받거나 신고 대상이면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거기서 알고 있으니까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 한다. 근데 옆으로 가는 걸 시험에서는 옆으로가 아니고 동일시설군, 같은 시설군이 옆으로요. 넘어갔어요. 동일시설군에서 변경할 때는 허용을 하니까 뭐 해야 된다?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두 가지는 안 해요. 동일시설군이 사대로 첫 번째 동일 호 상호간. 건축물의 종류가 몇 가지 있더라고. 28가지. 1번이 뭐라고? 단독. 2번이 뭐라고? 공동. 이거 갖다 1호 단독, 2호 공동, 3호 일종건설, 4호 이종건설. 이게 호입니다. 호. 동일 호 상호간의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않고, 또 근생 상호간 이게 규제 완화예요. 규제 완화. 근생 상호간의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 해도 된다. 그거 기억하시고 104, 5설 104, 100 이상 사용 승인 5설, 500 이상 설계. 근데 104 앞에다가 100 앞에 뭐예요? 허가 신고 104요. 허가 신고 104. 5설은 허가 5설이요. 허가 대상 500 이상이면 설계. 문제 얘는 잠시 쉬고 해봅시다.